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성적이 오르는 토익 RC 파트 5 4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요. 역시 좋은 문제 준비했습니다. 잘 풀어보시고요. 실력 향상 시키시기 바랍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갑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잠깐 화면 멈춘 다음에 문제 풀고 나서 제 설명 듣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명사 문제죠. 뭐 사실 딱 봐도 우리가 이제 끝에만 이렇게 슬쩍 봐도요. 아, 이게 명사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통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사실상 콜로케이션 문제죠. 그 빈칸 앞쪽 쓱 보시면요. popular tourist blank라고 나오죠. 평상시 사전을 많이 보신 분들은 어때요? 금방 답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답 뭐죠? 정답은 바로 C죠. 그래서 popular attractions 이렇게도 짝꿍이고요. tourist attractions 이렇게 짝꿍이고요. 물론 이 세 개를 같이 조합해서 쓸 수도 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체 맥락은 어떨까요? 주어는 이제 보시면요, 뭐 보스턴 시티 이렇게 나오죠. 자, 보스턴 시는요, boast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자랑하다 이렇게 암기를 해요. 자랑하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자랑하려면요, 그걸 내가 갖고 있어야지 자랑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랑하다라고 암기하지만, 이 보스턴 시가 이 보스 이하의 것들을 갖추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뭘 그렇게 갖고 있어서 뭘 자랑하나 봤더니요, variety of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오죠. variety of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죠. 다양한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합니다. 다양한, 그렇죠? 인기 있는 관광 명소들을 자랑합니다. 즉 이 보스턴 시에 가면요,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막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from A to B 쓰는데요. 보시면요, from A to B를 써서 범위, 영어로 우리가 range라고 하죠. 그래서 from A to B, historical landmark니까 어떤 역사적인 역시 명소, 역사적인 명소. 자, 그거부터 뭐까지? vibrant함, 우리가 활기찬 문화 유적지까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다양한 것들이 이 보스턴 시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인기 있는 관광지라고 또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맥락까지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건 뭐 딱 정해진 것을 묻는 거니까 다른 건 답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물론 다른 명사들도 시험에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예시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드러놨어요. 뭐 make the transitions 나오고요. 뭐 have discussions about, 그다음에 make strict regulations 이렇게요. 전부 다 이제 일종의 콜로케이션 문제 출제할 때 쓰여지는 것들이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뭐였다? 바로 popular tourist attractions 이렇게 서로 짝이 되는 녀석들이 결합돼서 우리가 쓰여지는 이 특정한 표현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실제로 토익 시험에는 이런 콜로케이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매 회차 시험마다 많이 나올 때는 5, 6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제가 표시해 두는 부분들 요거 뭐 아까 좀 전에 봤지만 이제 boast 다음에 variety of 그다음에 from A to B 같은 거 이런 거 다 놓치면 안 되겠죠. 언제 어느 때 어디에 빈칸에서도 우리 맞출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그 사전 잠깐 볼게요. 이건 롱맨이거든요. 롱맨의 장점은 뭐죠? 우리 콜로케이션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뭐 나와요? popular attraction이라고 나오죠. 수정 예문 볼까 우리? the 그 동물원은요, by far는 최상급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죠. by far 단연코. 여기서 by far를 뭐라고 번역했죠? 제가 좀 전에 지운 다음에 다시 표시할게요. 좀 전에 제가 by far를 단연코.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최상급 표현이 있죠. 최상급 강조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뭐예요? by far. 그래서 그 동물원이 단연코 가장 인기 있는 명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밑에 쓱 가보니까 뭐가 보이죠, 우리 학생들? 여기 tourist attraction 보이시죠? 마침 여기 보면요, 여기 tourist attraction 나와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 좀 전에 봤던 popular 붙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ETS가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원어민이 쓰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한번 맞춰볼래? 라고 시험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영사전에 나와 있는 이 소스가 어차피 ETS 출제자가 이용하는 소스이기 때문에요. 똑같은 걸 보고 가면 문제 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인풋이 좋으니까 뭐가 좋아요? 아웃풋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So British Museum은 뭐다? One of London's most popular tourist attractions라고 나오죠. 그래서 런던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우리가 popular tourist attractions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이제 시험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옮겨 적거나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씩 정성을 다해서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이것만 계속 꾸준히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영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지금 저희는 근거 확인했어요. 자, 그다음에 boast를 찾았어요. boast. 타동사. 우리 영어 동사 공부할 때 기본은 자동사, 타동사가 기본이죠. 뜻이 뭐래요? 여기 보니까 이제 boast 다음에 something 그쵸? 목적어 나오고요. 뜻은 have something that is impressive.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that is impressive. 이런 것도 사실 어때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그래서 impressive, 인상적인 뭔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해 빠진 거 갖고 있을 때 자랑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남한테 뭔가 자랑할 만한 거 어때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귀한 것들, 가치가 있는 것들. 해볼게요. 자, 그 호텔은 또한 boast. 이 호텔 뭘 갖추고 있다는 얘기냐? 2개의 스위밍풀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이시죠? 2 swimming pools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호텔이 뭘 자랑으로 한다? 이 2개의 수영장, 그 다음에 하나의 골프 코스를 자랑으로 하고 있다. 즉, 이 호텔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뜻이죠. 사전에서 우리가 어떤 단어 찾으면 그걸 다른 말로 뭐 하죠? paraphrasing. 자연스럽게 우리가 파트 7 paraphrasing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영사전 이용하기. 끊임없이 영어를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영어가 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요. 자, 아래쪽에 하나 더 볼까요? 우리 this is a reason 나오고요. 역시 관계대명사. 곧바로 뒤에 동사 있으니까 뭐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는 선행사가 뭐일 때만 쓰죠? 사물일 때만 쓸 수 있죠. proudly boast 하고 있대요. more its own distinct culture요.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를.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면 이 지역의 그 독특한 문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것을 갖추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예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암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 하기 싫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variety. 우리가 보통 variety of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시험에는 이게 많이 나오기는 해요. 지금 제가 다시 표시할게요. 시험에는 이 variety of가 많이 나옵니다. 진짜로. 실제로 많이 나오지만 이것만 알고 가면 안 돼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요.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세요. 2번에 불가산이라고 돼 있죠. 불가산.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시험에 나왔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어떤 거죠? 제가 표시할게요. 우리 학생들 보세요. 표시합니다. add variety to something.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네. 여기 예문에도 나와 있죠. add variety to something. 이렇게 나와 있죠. 뜻은 뭐래요? make something more interesting. 뭔가를 더 흥미롭게 만든다. 그래서 때때로 working from home 하면요 어때요? 재택근무하는 것, 동명사가 주어져. 재택근무하는 것은 어떤 일에 흥미로움을, 다채로움을 가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맨날 똑같은 회사 책상에서 일하다가 뭐 가끔씩 재택근무한다. 그럼 똑같은 일을 해도 훨씬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시험에 나왔었죠. add variety to something.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보통 variety of 하나만 알고 가니까 이게 나왔을 때 당시 시험장에서 정답이 variety가 답이었거든요. 근데 답을 잘 못 골랐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막 논란 문제 해가지고 글이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굵게 돼 있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콜로케이션 원리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ETS가 자기 마음대로 없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걸 막 새롭게 만들어서 시험에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쯤 하면 됐겠다 싶을 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배우는 사람은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variety of 알고 있으니까 그래 뭐하러 사전 찾아봐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variety of 말고 다른 이 variety 쓰임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확인해보는 습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추가 포인트 한번 또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자, 지금 보시면요. 보기 구성이 딱 봐도 동사죠, 동사. 네, 동사. 물론 이제 어떤 거는 동사도 되고 명사 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사. 그래서 이제 빈칸 앞쪽을 쓱 보니까 뭐가 나오죠? strive to 부정사.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오죠? 우리 영어 동사 중에 이렇게 to 부정사 결합하는 건 다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였죠? strive 말고 try to 부정사. 그죠? 뭐 plan to 부정사, intend to 부정사. 이런 거 아시죠? 뭐 expect to 부정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요? 동사 원형. 영어의 to는 전치사 to도 있고 to 부정사 to도 있는데 strive to 할 때 to는 뭐다? to 부정사. 그럼 지금 보기 있는 게 전부 다 뭐예요? 동사 원형. 근데 그 빈칸 뒤에 보니까 client, somebody, 다시 options에서 뭐가 나왔죠? something. 네, somebody, something. 몇 형식 구조예요? 4형식 구조죠? 그럼 이제 보기 4개 중에서 4형식 동사 뭐 있어요? B밖에 없잖아요. offer, somebody, something이죠. somebody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somebody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client죠. 그렇죠? 그 다음에 something에 해당되는 건 뭐죠? something 바로 옵션이었고요. 4형식 구조. 그래서 고객에게 옵션을 제공하는 거죠. 뭐 하려고요? 투이하려고요. 투이하가 뭔지 봤더니 customize. 뭔가 맞춤 제작, 맞춤 주문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왜냐면 고객마다 니즈가 다르니까.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자, 그들의 서비스 패키지를 갖다가 맞춤 제작. 그래서 이제 이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걸맞게 그렇죠? 뭔가를 제공하려고 애쓰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라 앤 브라이언 코라는 이 업체가 엄청 애쓰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고객들에게 뭐 하려고요? 옵션들을 제공하려고. 그렇죠? 근데 그 옵션이 어떤 옵션이에요? 그들의 서비스 패키지를 갖다가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요. 주문 제작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고객들에게 옵션들, 다양한 옵션들 갖다가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좀 전에 보셨지만 4형식 구조 쓰일 수 있는 거 뭐 있었어요? offer, somebody, something. 그래서 somebody, something. 4형식 구조. 우리 영어 동사 중에 4형식으로 쓰이는 건 또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말고 우리 학생들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뭐 give. 사실 보통 주다라는 개념의 동사들이 4형식으로 많이 쓰여지죠.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직접 목적어 무엇무엇을 제공하다 이렇게요. 근데 요즘은 이제 기분이, 오퍼니, send니 이런 전통적인 것들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거 말고도 뭐가 나오죠? 우리 많이 다뤘잖아요. 우리 강의에서 award, 그렇죠? award, 그다음에 grant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allow 같은 녀석도 어때요? 5형식으로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4형식 구조로 또 시험에 나와서 우리 학생들 또 당황시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기존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걷는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자꾸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겁니다. 나머지도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제가 이렇게 move는 뭐 1형식이고, 그렇죠? 뭐 tweet는 3형식이고, choose는 이렇게 투부정사결합한 또 3형식이다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무조건 그렇게만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자리가 모자르기 때문에 move만 해도 타동사도 가능합니다. 타동사도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냥 제가 한 가지 예시만 좀 준 것뿐이에요. 여기 공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진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정답은 비록 offer이지만 나머지 동사들도 사전 한번 찾아서 확인하는 거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전 볼게요. offer 나오죠. 타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죠. offer somebody, 간접 목적어, something, 직접 목적어. 자, 이렇게 4형식 구조가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의문문이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자, 그들은 offer 했어요. 간접 목적어 somebody, 사람이죠. 그에게. him, 뭘요? something에 해당되는 게 뭐죠? 바로 a very good job. 매우 좋은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이런 얘기죠. 하지만 반전이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 anyway, 지금 처음 본 게 뭐예요? 우리가 이게 4형식 예문인데요. 이게 3형식 때문요. something이 어려요. something이 앞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 somebody가요. to 다음에 그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3형식 구조.
이런 거 3형식, 4형식 이렇게 전환시키는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자꾸 보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슬쩍 걸쳐 있지만 오퍼는 이렇게 투부정사랑 곧바로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땐 뜻이 뭐래요? Say that you are willing to do something이죠. 뭔가를 기꺼이 하겠다라고 말한다. 오, 그게 바로 오퍼 투부정사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보는 거죠. 뭐 이 밑에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실제 사전 찾으시면요. 하다못해 우리가 정의를 봐도 어때요? willing 투부정사 이런 것도 우리 시험에 정말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을 보시면요. 끊임없이 기출 포인트를 갖다가 내가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어가 친숙해지고 시험장 가면 그만큼 그 효과가 엄청나게 발휘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엔 strive 투부정사. 영어 동사 중에 투부정사랑 결합하는 건 다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뜻이 뭐래요? try very hard to achieve something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try 투부정사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페이퍼 에디터들은요, 모두가 엄청 애쓰고 있어요. 뭐가 되려고요? Be first with a story. 어떤 스토리와 관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사실 이 뉴스페이퍼 에디터들은요, 이 최초로 뭔가 이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거 있죠. 여기에 사실 속된 말로 목숨 걸잖아요. 막 최초 단독 보도 이런 거 아시죠? 그 밑에 가니까 어때요? She strove. 여기는 이제 과거 시제죠. She strove to find a solution. 해결책을 찾으려고 무진장했었다. 근데 그 해결책이 어떤 해결책인지 관계대명사 꾸며주고 있죠. 주격이네요. 곧바로 뒤에 동사 나오니까. Was acceptable to all. 모두에게 수용될 만한 그런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strive는요. 이렇게 전치사 for랑 결합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after나 toward랑 결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밑에 뭐예요? against도 있네요. against요. 오, 그렇죠? 그래서 이제 against가 쓰는 뭐죠? 이거는 뭔가 이렇게 대항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striving against corruption. 부패에 대항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접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103번. 자, 이 문제는 뭘까요? 이번엔 전부 다 ED 형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다 다르지만 이 쓰임새가 또 제각기 또 다르죠. 우리가 다 똑같은 ED지만 쓰임새가 또 제각기 달라요. 그 빈칸 뒤를 보니까 여기 in이 있네요. 딱 in 하니까 떠오르는 거 뭐예요? 바로 C가 떠오르지 않아요? interested in. 이건 워낙에 또 유명한 표현이죠. 워낙에 유명한 표현. 나머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결합하는 게 다 다르죠. 곧바로 제가 정리할게요. 보세요. 지금 보시면요, 뭐 relaxed about 있고요, connected with to by, 그다음에 invested about at, interested in, 아니면 to 부정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휘마다 쓰임새가 다 다르죠. 뭐 그걸 알면은 다른 걸로 내가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걸로 헷갈릴 이유가 없이 뭐로 간다? interested in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특정한 대상이죠. 그래서 이제 후가 보충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in 이하 하는 것에 관심 있는 그 누구라도 이런 얘기예요. in 이하가 뭔지 봤더니 참가하는 것에 관심 있는 그 누구라도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 should 있네요. 우리 파트 7 지문에서 should가 포함된 문장은 대부분 어때요? 중요한 정답 단서죠. should는 상대한테 유익한 것을 권장할 때 많이 쓰죠. When you give somebody advice 이렇게요. 가벼운 얘기할 때 should 쓰는 사람 없습니다. 그다음에 sign up for 하면 sign up for 하면 뭐예요? register for 등록하다. 덩어리 표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워크숍에 등록해야 된다. 등록하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거죠. 최소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일주일 미리죠, 미리. 우리가 in advance 하면 뭐예요? 미리라는 개념이잖아요. at least 하면 최소한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in advance도 덩어리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뒤에 뭔가 더 붙일 때는요, in advance of가 막 뒤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사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interested in은 워낙에 유명한 표현이에요, 우리 학생들. 뒤에는 사람 다 올 수 있고요. I am very interested in history. 나는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죠. I'm not particularly interested in art. 나는 예술에 특히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아요. interest in doing something도 가능하고요. 이때 뭐 doing은 동명사겠죠. 여기 마침 뭐가 있죠? 우리 anyone이 있네요. 근데 이때는 곧바로 뭐예요? interest. 생략된 건 뭘까요? 좀 전에 봤잖아요. who is.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요. 뭐가 생략돼 있다고요? 제가 살짝 지우고 다시 쓸까요? who
is. anyone은 단수 취급입니다. 근데 우리 영어에 관계사 뜻이 없죠. 비동사도 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우면 뭐예요? 언어의 경제성. 만약에 이걸 그대로 갖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그대로 갖다 쓰면 뭐예요? 언어의 명확성. anyone who is interested in. 클럽에 가입하는 것을 그쵸? 관심 있어 하는 그 누구라도. 여기도 should가 쓰였죠? should contact us. 우리에게 연락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래에 있는 주소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거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사전을 안 보신 분들은 여기 보세요. interested 다른 색깔로 제가 바꿔서 interested to 부정사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interested to 부정사.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이 interest in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interested to 부정사 이것도 가능한 표현이다 이런 거죠. 이제 하나 더 얻어가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전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쓰임새 규칙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쓰임새를 내가 정확히 보는 거죠. 사전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약간의 보물찾기 같은 거예요. 보물찾기. 아, 이런 것도 존재하는구나 이렇게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절대로 이걸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누굴 위해서? 우리 학생들 본인을 위해서. 다음엔 anyone 여기 또 찾아봤어요. 우리 anyone who도요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여기 보시면 anyone else who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봤던 표현 여기 또 있네요. is interested in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 그럼 이때도 주격 관계사하고 비동사 생략할 수 있나요? 근데 그럼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여기도 있네요. anyone else who 이렇게요. 근데 여기는 anyone하고 interest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뭐가 생략돼 있을까요? who is가 생략돼 있겠죠. 그러니까 쓰고 안 쓰고는 글쓴이 마음이에요. 글쓴이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꼭 확인하면 참 제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시험장에서 마주했을 때 자신 있게 답을 고르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요. 누구나 똑같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꼭 이 사전 보는 습관을 길러서 잘 대비해서 시험장 가서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in advance 이렇게 그냥 쓰기도 하고요. 뒤에다 뭔가 추가할 땐 뭘 써요? in advance of까지 써서 내용을 더 추가할 수 있겠죠. 네. 예문 슬쩍 하나 볼게요. 뜻은 뭐래요? before something happens or is expected to happen 나오죠. 밑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I should warn you. 경고하는 거죠. 아, 난 너한테 경고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미리. 근데 그 경고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that이야. I am not a very good dancer. 아하, 이거는 그렇게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네요. 예. 그럼 뭔가 뭐 무도회장이라도 가나 보죠. 그때 이제 미리 말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뭐 춤 잘 추는 사람은 아니야. 뭐 이렇게요. I'm not a very good dancer. 야, 내가 미리 말해주는데 이런 거 있잖아. 왜 우리 말해? 야야야, 내가 미리 말해주는데 아, 나 춤 완전 잼뱅이야. 뭐 이렇게요. 잘 못 춘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약간 너스레를 떤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렇게 우리가 6 months니 year니 기간 나타내는 표현이랑 같이 또 쓰는 거. 요 패턴도 시험에 참 잘 나오죠. book ticket 나오죠. 이때 이건 명령문이죠. book이 동사예요. 티켓을 예매하세요. 21일 미리 이렇게요. 괜찮죠? 아하. 요렇게 쓰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임새를 정확히 알고 시험장 가야지 이런 컨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히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 중심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추가 포인트까지 싹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자신감이 더 생긴다. 그런 느낌이 좀 드시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학생들 영어를 잘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죠? 우리 학생들.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근거 없이 욕심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충분히 그렇죠? 원하는 것을 얻으실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굳게 믿고 계속해서 꾸준히 학습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